자, 32페이지 공공재의 존재 봅시다. 자, 다시 두 번째 시장 실패 원인 뭐? 공공재의 존재. 자, 여러분 이상적인 시장에는 공공재라는 제약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현실의 시장은 뭐예요? 공공재가 존재하거든. 자,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33페이지 표 중요한 표입니다. 33페이지.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요 크게 네 가지로 나뉘어요. 이 표. 자, 민간재, 공유재, 요금재, 공공재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기준이 중요해요. 첫 번째, 경합성이 있냐 없냐. 두 번째,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그럼 2 곱하기 2 조합을 하면 몇 개가 나와요? 네 가지가 나오는 거지. 여러분 행정학 앞으로 공부하면서 2 곱하기 2 매트릭스 조합표 이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표는 무조건 외우셔야 돼. 이렇게 나오는 표는 시험 문제 단골로 나와요. 자, 그럼 이런 거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면 독자적으로 공부할 필요 없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조합하면 돼요. 자, 기준이 두 가지라 그랬죠. 먼저 경합성이 있냐 없냐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대부분 유한, 무한. 유한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어요. 이걸 경합성이 있다 그래요. 짜장면, 유한해, 무한해요? 제가 짜장면을 한 그릇 먹는 순간 이 세상에 있는 누군가는 짜장면을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자, 반대로 경합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야? 아무리 제가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는 성질. 뭐 대표적으로 공기 같은 거. 뭐 제가 숨을 이렇게 한 번 쉴 거, 두 번 쉰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숨 쉴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자, 근데 이 경합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공기는 경합성이 없어요. 하지만 요즘에 미세먼지 막 넘어오거나 이럴 때는 경합성이. 여러분, 공기는요, 여러분이 숨으로 소비하는 측면도 있지만 자동차를 굴림으로써, 공장을 굴림으로써 이렇게 해서도 뭐야? 공기가 소비가 되는 거지. 이럴 때는 경합성이 생겨요. 여러분,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경합성의 문제는 두 글자로 표현하면 컨제스천. 혼잡의 문제예요. 텅 빈 고속도로는 경합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새벽, 우리 명절 때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일 새벽 고속도로 텅 비어 있죠? 거기에 제가 차 끌고 고속도로를 소비하겠다고 들어간다고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드는 거 아니죠? 하지만 명절 때 빽빽하죠? 주차장이죠? 이때 나도 고속도로를 쓰겠다고 들어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성은 혼잡은 점점 높아지죠? 이게 경합성의 문제야. 그래서 텅 빈 도로와 혼잡한 도로 이렇게 나눠서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제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대가 내지 않으면 써요 못 써요? 이걸 배제 가능성이라 그래요. 그럼 반대로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배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공짜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대가를 다시 배제 불가능성은 exclude,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그 재화의 소비로부터 exclude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상품은 민간재야. 민간재 체크. 그럼 민간재 뜻이 뭘까요? 표를 읽어야지. 전에 민간재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각종 상품. 아, 그건 예고. 표를 읽으시라 그랬죠, 제가. 민간재는 뜻이 뭡니까? 배제도 가능하고 경합성도 있는지야. 자, 민간재 반대되는 하살 표시하시고 공공재. 자, 공공재 뜻은 뭐예요? 배제도 불가능하고 경합성도 없는지야. 이게 공공재라고. 대표적인 사례가 국방, 치안, 이걸 공공재라 그래요. 이 공공재 아무거나 갖다 공공재 이렇게 하면 안 돼. 국방이나 치안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공공재인데, 자, 국방 서비스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한국이 이렇게 있죠. 휴전선이 이렇게 있고 인천공항이 있는데 제가 외국 살다 국내 입국을 했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 휴전선 남쪽 지역에서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제공하는 국방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공항에 입국하는 순간 저는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 소비에 새롭게 참여하고 있죠. 제가 안 쓰다가 소비에 참여한다고 해서 기존에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던 여러분들의 소비 가능성이 줄어들지 않죠? 경합성이 없죠? 그 다음에 제가 막 여기서 대한민국 국방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세금을 안 냈다고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특공대를 파견해 너 쓰지 마 여기서 집어 던져요? 배제가 불가능하지. 이게 바로 공공재라고.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요. 이 국방 치안과 같은 이런 공공재 사회적으로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시장에 맡기면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공공재의 중요한 속성이 비배제성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데 지네가 노력해가지고 공공재를 공급했어. 근데 사람들이 그리고 사회 구성원들은 합리적 경제인 바보가 아니거든요. 공공재가 배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이 누군가는 공급하겠지. 그러면 나는 대가를 내고 쓰기보다는 공짜로 써야지. 이걸 프리라이딩, 무임승차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 공공재 공급을 해야 하네. 안 하는 거죠. 자, 왼쪽 페이지 돌아오시면 32페이지 상단에 자, 공공재가 존재함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시장에서 전혀 공급되지 않거나 동그라미 끊고 않거나 동그라미하고 끊고 첫 번째 줄 제목에 사회적 적정량보다 과소공급돼요. 과소공급 동그라미. 여러분들 여기 잠깐 아까 이제 시장에 의한 자원 배분은 기본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데요. 효율성이라는 게 적재적소의 자원 배분을 뜻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가 다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이런 뜻입니다. A라는 상품이요. 재화가 사회적으로 100개가 필요해요. 다시 A라는 상품이 몇 개? 사회적으로? 그러면요. 필요한 재화가 필요한 만큼이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공급이 되고 유지가 돼야 이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에요. 근데 공공재라는 재화는 재화의 특성상 시장에 맡기면 이게 아예 공급이 안 되거나 100개보다 많이 공급돼요? 적게 공급돼요? 적게 공급되는. 그러니까 효율, 비율이 나타나는 거지.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시장에 맡겼더니 공급이 아예 안 되거나 100개보다 적게 공급되니까 이거를 누가 공급해야 돼요? 정부가 공급해야 되는 거지.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 걷어가지고 그걸 재원으로. 자, 정리합시다. 32페이지 왼쪽 페이지. 자, 공공재로 인한 문제점 동그라미 1번. 일단 공공재는 먼저 어떤 성격을 갖습니까? 배제 불가능성을 가져요. 배제 불가능성. 줄 치시고. 자, 이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두 번째 줄. 합리적 경제인인 사회 구성원들은 자, 이것도 중요해. 공공재에 대한 자신의 선호를 표출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국방 서비스 필요해요? 불필요해요? 필요하죠. 예를 들어 제가 국방 서비스가 10개가 필요해요. 저의 진정한 국방 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몇 개? 10개예요. 근데 합리적 경제인은 이 공공재가 배제 불가능한 사실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자기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최대한 떠들고 다닐까요? 감춰요. 왜? 아, 저 국방 서비스 10개 필요해. 이렇게 떠들고 다니다가 나중에 대가 내라면 돈 내야 되잖아요. 이 무임승차 성향 때문에 자기 자신의 공공재에 대한 진정한 선호는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응? 아까 이제 티브 모형 잠깐 얘기했었죠? 티브 모형 공부하는 사람들. 이제 티브 모형에서는 지방공공재는 선호를 표출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야. 그게 바로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이사가서 거주하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발로 하는 투표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지방공공재가 아니라 순수공공재예요. 국방, 치안과 같은. 다시 순수공공재에 대한 선호는 사회 구성원들은 최대한 어떻게 합니까? 감춰요. 그런 다음에 바로 밑에 줄. 자, 사회적으로 필요하니까 누군가가 공급하면 최대한 그 공공재에 뭐 하려고 해요? 프리라이딩 기억하시고 무임승차 하려고 해요. 자,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 플러스 가격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아니, 기업이 공공재를 생산해가지고, 자, 공공재 한 단위에, 국방 서비스 한 단위에 100원입니다. 가격 붙이면 뭐해? 붙이면 뭐해? 전부 다 무임승차 하는데, 배제가 불가능한데. 그죠? 그래서 공공재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플러스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따라서 시장에 맡기면 전혀 공급이 안 되거나 사회적 필요보다 과소공급되는 이런 문제를 유발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까지 쭉 언급한 것들은 공공재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죠? 비배제성 때문에 나타나는 내용들이지. 자,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여러분, 공공재는 비배제성도 지니지만 어떤 성격도 지녀요? 비경합성이라는 성격을 지녀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세 번째 줄 끝부분에 자, 한계 비용이 0이 돼. 여러분, 아까 한계 비용 얘기 잠깐 했죠? 여러분, 이제 한계 비용을 다시 마지널 코스트, 영어로 MC. 자, 얘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돼요. 델타 Q분의 델타 TC라고 해가지고 제품의 수량을 말해요. 제품 한 단위를 추가적으로 만드는데 TC는 토탈 코스트, 총 비용, 비용의 증가분을 말해요. 이게 한계 비용의 뜻이야. 왜 이런지는 묻지 마시고 그냥 이게 정의야, 정의. 여러분 보세요. 얘를 하나 추가적으로 생산하려면 추가적인 생산 비용이 들겠죠? 이게 한계 비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까 공공재는 경합성이 없죠.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소비시키려면 추가적으로 한 단위를 더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지금 국방 서비스가 지금 여기 제공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에서 입국했어. 그러면 저에게 국방 서비스를 소비시키려면 한 단위 더 만들어야 되겠죠. 추가적인 비용값이 뭐가 돼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MC도 뭐가 돼요? 0이 되죠. 근데 아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조건 P 이퀄 MC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한계 비용이 0이니까 가격도 어떻게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0으로 하기 좋다는 논리가 나와버려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끝줄 따라서 공공재는 사회적으로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아. 이 얘기는 공공재는 누구나 공짜로 쓰게끔 하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다시, 이게 지금 스토리가 다릅니다.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비경합성 때문에 양의 가격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위에서 봤다시피 사회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돼야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세요. 자, 아까 한 얘기지만 그럼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생산하는 거지. 거기 직접 생산자, 공적 공급 체제 줄쳐져 있는데 그 위에다가 공공재 국가론 이렇게 써주세요. 공공재 국가론.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아담 스미스도요. 정부는 왜 존재한다 그랬죠? 국방 치안, 야경 국가. 자, 오른쪽 페이지 갑시다. 계속해서 33페이지 표 다시. 그럼 공공재 바로 위에 무슨 재화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공유재 형광펜. 자, 다시 공유재 뜻은 뭡니까? 배제 불가능한데 경합성이 있어. 배제 불가능한 건 공공재하고 똑같죠? 그죠? 근데 얘는 경합성이 있어. 잠깐만요. 공공재는 막 써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경합성이 없거든. 공공재는 막 써도 돼. 아까 P 이퀄 MC 그래서 한계 비용 0이기 때문에 가격도 0으로 해가지고 막 쓰도록 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들 이제 그 디지털 컨텐츠 있죠. 음원 또는 이제 영화 파일 같은 거 있죠.
이거 공공재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떤 영화 파일이 있어요. 어떤 뭐 디즈니 픽처스에서 이렇게 돈 투자해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었어. 복제나 전송이 굉장히 용이하죠. 그죠? 이 얘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을 배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그리고 복제나 전송이 용이하다 보니까 한 사람을 추가적으로 영화 보도록 하는데 추가적인 비용 자체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어둠의 경로를 통해 가지고 다운로드 받아서 보잖아. 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그냥 시장에 내버려 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영화사에서 지네가 엄청난 돈 들여가지고 어떤 영화를 만들어서 필름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다 불법 유통이 되더라 이거야. 유출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영화사는 다음부터 그런 영화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지. 전부 다 그냥 무임승차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작권 보호라든지 이런 이제 정부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지, 정책이. 근데 이제 저작권도요, 보면 예를 들어 저작권을 영원히 보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그 영화가 나온 날로부터 한 10년 그때까지만 보호가 되고 10년이 지나면 그냥 무료로 상영할 수 있도록. 왜? 경합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 개봉된 영화는 뭐 IPTV 같은 데 보면 극장값하고 비슷한 값으로 받죠? 한 1년 지나면 반값으로 떨어지죠? 1년 또 지나면 4분의 1로 떨어지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완전히 무료 상영 영화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경합성이 없으면 막 써도 돼요. 경합성이 없으면. 자, 근데 문제는 공유제야. 공유제. 공유제는 배제 불가능한 건 똑같은데 공공재와처럼. 근데 차이가 뭡니까? 경합성이 있어요. 여러분 경합성이 있다는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유한자원, 무한자원. 유한하다는 얘기야. 근데 유한한데 배제는 불가능해. 공짜로 쓸 수 있어. 그럼 사회 구성원들은 이 유한자원을 어떻게 쓸까요? 막 쓰겠지. 그러다 보면 이 유한자원이 어떻게 돼버려? 고갈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걸 공유주의 비극이라 그래요. 그래서 자, 공유주의 대표적인 사례가 자연환경이야. 자연환경. 여러분 지금 아까 공기 있죠? 공기. 이 공기가 조선시대에는 좀 공공재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뭐로 성격이 바뀌고 있어요? 공유제로 좀 바뀌고 있죠. 경합성이 자꾸 생기고 있잖아요. 자, 이 공유제의 대표적인 사례 자연환경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목초지, 목초지 줄쳐두세요. 목초지, 풀밭. 맨 밑에 박스 안에 까맣게 2번 내용 각주 찾았어요? 자, 이게 뭐냐면 줄 치세요.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용어야. 공유주의 비극. 자, 이 공유주의 비극과 관련해서는 세 번째 줄. 자, 공유주의 목초지의 비극, 하딘이라는 사람 동그라미 두세요. 자, 하딘이라는 학자가 1968년도에 이제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기고한 글의 제목이 공유주의 비극이라는 글이거든요. 자, 여기서 들고 있는 케이스가, 공유주로 들고 있는 사례가 바로 목초지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자, 이렇게 봅시다. 이제 목초지. 풀밭. 대관령에 있는 풀밭, 목초지. 자, 여기에 이제 목축업자 A가 있고 B가 있어요. 자, A가 소가 100마리가 있고 B가 소가 100마리가 있는데 이게 자, 공유지다 보니까 A하고 B가 목축업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들을 여기다 풀을 뜯고 방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배제는 불가능한데 유한자원이에요. 그래서 이 목초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소의 숫자가 100마리야. 100마리. 그래서 100마리만 방목해야 소들이 적정하게 풀을 뜯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풀들이 자라는데 자, 이게 유한자원이라는 사실을 목축업자 A와 B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면 최적의 목초지 이용 상태는 뭘까요? 둘이 약속을 하는 거지. 야, 이거 유한자원이니까 너 50마리만 풀어. 나도 50마리만 풀 테니까. 그러면 소들이 적정하게 풀을 뜯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자손만대까지 푸르른 목초지를 자랑할 텐데 문제는
자, 경제학에 등장하는 행위자들은 전부 다 어떤 존재? 합리적 경제인. 오직 뭐만 추구해요? 자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한장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 여기다 소 몇 마리 풀어요? B, 몇 마리 풀어요? 그럼 소가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200마리가. 그래서 소들이 풀뿌리까지 뜯어먹어가지고 내년에는 여기서 더 이상 풀이 자라지 못하는 항무지가 되는 현상. 이거를 공유지의 비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공유지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는 이런 거죠. A와 B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최적, 즉 합리적 선택은 뭐예요? 마구방목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죠. 근데 개인적인 차원의 합리적 선택들이, 최적 선택들이 모여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A와 B를 합쳤을 때 사회 전체라고 칩시다. 공익의 파괴가 생겼어요. 증대가 생겼어요. 공익의 파괴가 생긴 거죠. 그리고 아까 아담 스미스는 뭐라 그랬냐 하면요. 자, 생산자, 소비자, 합리적 경제인들이 공익 생각할 필요 없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의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조정을 해요? 가격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을 해가지고 사회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파레토 최적 상태. 이게 바로 공익 증진이거든요. 다시 아담 스미스 논리에 따르자면 사익 극대화가 결국 공익 극대화로 연결되죠. 근데 지금 공유주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는 사익 극대화가 공익 극대화가 아니라 공익의 파괴를 가져오는 거지. 아담 스미스는 시장 성공을 얘기했다면 이 공유주의 비극은 시장 성공을 말해요? 실패를 말해요? 그래서 이 공유주의 비극이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돼요. 자, 내용각주 까맣게 2번 첫 번째 줄 치세요. 자, 공유주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는 개인적인 합리성에 기초한 행동이 끊고 달리 표현하면 개인적 차원의 최적 선택이죠. 이게 사회적인 합리성, 달리 표현하면 사회적 차원의 최적 결과를 달성해요, 못해요? 못하는 현상이지. 그래서 내용각주 까맣게 2번 맨 밑에 보시면 십자가 표시 찾았어요? 녹색 십자가? 자, 이 공유주의 비극이 시사하는 바는 줄 치세요. 아담 스미스의 주장과는 달리 시장 실패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돼요. 그래서 공유주의 비극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가 개입해야 된다?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라는 정부 개입의 정당한 논리로 활용되는 이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유제까지 봤고, 자, 나머지는 여러분이 보시고 34페이지 갑시다. 자, 세 번째 시장 실패 원인. 자,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어. 근데 우리 진도가 너무 늦다. 첫날부터 진도 걱정이죠? 다음 주부터는 속도가 아마 1.5배 정도는 빨라져야 될 거예요.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자, 다시 시장 실패 원인 첫 번째 독점 등 불안정 경쟁의 존재, 두 번째